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왕. 이 말만 들어도 뭔가 오싹하지 않나요? 이 칭호 뒤에는요, 아주 지독한 피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조카의 목숨까지도 빼앗았던 삼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나라의 기틀을 다진 왕. 바로 그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과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권력에 눈이 먼 폭군이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위대한 세종의 아들이자 비운의 어린 왕 단종의 삼촌이었던 남자 수양대군이죠. 모든 비극은 바로 이 남자, 그의 이글거리는 야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거든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저 눈빛을 보세요. 이미 그의 시선은 저 높은 왕좌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애초에 왕이 될 팔자가 아니었다는데 대체 어떻게 역사를 뒤흔든 군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젊은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 불꽃 같은 야망이 어떻게 싹트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입니다. 피는 제대로 물려받았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필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왕위는 당연히 형의 것이었고 그는 평생 왕의 동생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과 야망은 그 운명에 만족하기엔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쩌면 몸이 약했던 형보다 왕의 자질은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도 비상했고요. 결단력 있었죠. 활쏘기나 무예 실력은 말할 것도 없었고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까지. 이 모든 재능이 그의 가슴속에서 왜 나는 왕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위험한 질문을 계속 키워나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몸이 약했던 형 문종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왕위는 겨우 12살짜리 어린 조카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이건 혼란이 아니라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자, 이제 무대는 갖춰졌습니다. 어린 왕, 그리고 그를 지키려는 충신들. 하지만 수양대군은 이미 물밑에서 자기 사람들을 착착 모으고 있었어요. 왕자로 가는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그게 누구든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겁니다. 물론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어린 왕이 신하들한테 휘둘려서 나라가 위태롭다, 이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다 라고 내세웠죠. 여러분, 이게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시꺼먼 야망을 감추기 위한 그냥 교묘한 변명이었을까요? 그리고 1453년 10월 10일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수양대군의 칼이 드디어 피를 보기 시작해요. 그의 오른팔이었던 한명회의 치밀한 계획 아래 반대파들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 무참히 제거됐습니다. 궁궐은 비명과 피로 물들었고요. 새벽에 발걸었을 때 권력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무서운 결단력이 조선의 역사를 바꾼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어린 왕 단종은 그냥 이름만 왕인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 나를 지켜주던 충신들은 다 죽거나 쫓겨났고 이제 내 곁에는 피 묻은 손으로 옥자를 노리는 무서운 삼촌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권력의 지도가 바뀐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 자체가 바뀐 거였죠. 자,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겠죠? 조카를 내치고 피로 왕자를 차지한 폭군, 나쁜 놈 하고 끝나면 참 간단할 텐데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냉혹한 찬탈자이자 동시에 놀랍도록 유능했던 왕 세조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야망에는 정말 한계가 없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충신들의 움직임이 보이자마자 그는 진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조카에게 사약을 내려버립니다. 겨우 17, 그 어린 나이에 외딴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단종. 이 비극은 세조에게 조카를 죽인 왕이라는 주홍글씨를 영원히 새겨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피를 묻히고 왕좌를 더럽힌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왕의 힘으로 혼란스러웠던 나라를 엄청나게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조선 법의 기틀이 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신분이나 파벌 같은 거 안 따지고 능력만 있으면 인재를 썼습니다. 폭군의 얼굴 뒤에 숨겨진 유능한 군주의 모습이었던 거죠. 조카를 죽인 냉혹한 삼촌, 그리고 위대한 국가의 초석을 다진 왕. 이 극단적인 두 모습 앞에서 와,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죠. 우린 이 사람을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세조라는 인물이 가진 거대한 모순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을 보면 피로 얼룩진 용서 못할 찬탈자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또 와, 이런 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 군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분명 대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흘려야 했던 피 역시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세조의 삶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위대한 결과를 위해서라면 비정한 과정도 용납될 수 있는가? 혹은 권력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인간을 저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가? 그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양대군, 그리고 왕, 세조.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왕이자 또 가장 유능했던 왕. 영웅과 폭군,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는 그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